맞아요, 녹화. 자, 매크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시오라고 했네요. H4에서 H11, H4에서 합계네요. 합계를 구하는 매크로죠. sum이라는 함수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좀 나와요. sum이라는 함수를 쓰라라고도 표현, 요즘 문제에서는 sum이라는 함수를 쓰세요라고도 나옵니다. 그럼 그 꼭 sum이라는 함수를 써야 돼요. 간혹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매크로 실행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놓고 얘 더하기 이렇게 해도 결과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러고서 입력해도 결과 나와요. 근데 이거 쓰지 말라.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sum 함수를 사용하시오라고 되어 있다면 sum 함수를 꼭 써야 됩니다. 도형에서는 뭐 웃는 얼굴 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단추 우리 한번 해본다고 했죠. 그렇죠? 개발 도구에 있는 단추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 그 어제 안 됐던 거 있었잖아요. 매크로 안 되는 건 개발 도구에 들어가서 음, 엑셀 추가 기능 보안 여기 매크로 보안 있죠. 이 매크로 보안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매크로 설정에서 모든 매크로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 말고 모든 매크로 제외 요거 누를 겁니다. 알림 표시 모든 매크로 제외 알림 표시 이거 선택할 거예요. 요거 자 그리고 확인할 겁니다. 자 이러면은 문제 없이 뜰 거예요. 자 시작해 보죠. 자 아무 셀이나 선택해야 됩니다. 매크로 시작하기 전에 아무 셀이나 선택해 놓고 매크로 기록 들어갑니다. 자, 매크로 이름은 합계라고 할게요. 합계. 자, 이거 퍼스널이라고 나오죠? 이거 개인용 통화 문서면 퍼스널이라고 저장이 돼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합계. 자, 이제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는 거죠.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고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 는 sum 해서 클릭 드래그로 기본급서부터 교통비, 식비, 상여금을 다 잡습니다. 여기에 나타내는 건데 합계를 나타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죠? 네. 기본급 근무 연수는 관계없으니까 예, 다른 뭐 내용이 또 나왔는지 좀 살펴보면 없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닫고 입력 단추 누르고 그다음에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할게요. 숫자인데 왜 가운데 정렬됐나요? 라고 얘기가 됐다면 자, 숫자인데 가운데 정렬된 거는 직접 파일이 아니라 홈에서 가운데 정렬을 시킨 거예요. 시켰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된 겁니다. 기본값은 오른쪽 정렬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맨 마지막 셀을 선택하고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 중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잠시만요. 급한 연락이 와서 한 1분만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하겠습니다. 매크로 기록을 누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쉼표네요. 지정하는 쉼표 매크로를 작성하시오 그랬으니까 쉼표라고 했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역은 H4부터 H11에만 들어가게 돼 있죠. 맞죠? 제대로 했으면 D4부터라고 돼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네. 어쨌든 지시된 대로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쉼표를 폼에 가서 표시 형식에 들어가서 이 쉼표 서식을 넣어줬습니다. 됐죠? 맨 마지막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 중지를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번에는 B13에서 B13부터 C14까지입니다. 여기 영역 잡아놓고 자, 삽입에 단추를 이용할게요. 자, 뭐 눌러야 되죠? Alt, 클릭 드래그로 영역 잡았고요. 자, 합계 선택했고 확인 됐죠? 요 단추 1이라는 것에 글자를 쓰게 돼 있나요? 한 후 도형을 클릭할 때 합계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하시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쓰지 않는 거지만 이 단추라고 돼 있다면 아마 다 내용을 쓰라고 돼 있을 겁니다. 요즘 나오는 문제들은. 자, 두 번째입니다. E13에서 F14까지 영역을 잡아놓고 이제 해 모양을 만들도록 할게요.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에 들어가서 도형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해 모양을 선택할게요. 자, Alt 누른 상태에서 자, 클릭 드래그 영역 잡고 마우스 먼저 놓고 Alt 놓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매크로 지정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쉼표 선택해서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볼게요. 이 내용들은 우선 쉼표 스타일부터 없앨게요. 표시 형식에서 이 회계를 일반으로 바꾸면 쉼표는 사라집니다. 쉼표를 다시 눌러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은 다 잡아서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선택할게요. 좀 더 크게 해서 합계 나왔고요. 쉼표 스타일 적용됐죠? 자, 혹시 못 들으신 분들 만약에 이거 매크로가 실행이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개발 도구에 가서 보안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보안, 매크로 보안으로 들어가서 바로 뜨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걸 선택하세요. 그리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크로를 마무리 졌고요. 이제 차트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차트는 만들어져 있고요. 이 차트 만들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지 보죠.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이용해야 하며 신규로 작성 시 0점 처리된다고 되어 있네요. 국가별, 그렇죠? 국가가 뭐예요? 국가, 얘가 바로 항목이 되고 그 다음에 금메달, 은메달,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범예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동메달 데이트가 차트에 표시되도록 하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1번부터 할게요. 자,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고요. 데이터 선택을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동메달까지 포함하면 되니까 이거 다 지워야 돼요. 지우세요. 그냥 다시 영역 잡으면 안 되더라고요. 자, 잡고 다 잡습니다. 이렇게. 다 잡았습니다. 됐죠? 자, 이제 확인 누르면 되는 거예요. 동메달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2번, 차트 제목을 삽입 후 A1 셀과 연결하셔. 자, 연동하는 건데, 자, 이겁니다. 우선은 차트가 나와야 되니까, 삽입에, 삽입이 아니라 차트를 선택했으면 여기에, 작게 보니까 이게 안 보여서 그래요. 디자인과 서식이 있잖아요. 디자인과 서식이 있어요. 그 중에 디자인에 가서 자, 차트 요소 추가해서 차트 제목을 두 번째 거 차트 위로 하라고 했습니다. 차트 위로 설정을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차트 위로 한 다음에 요 내용을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를 쓰라는 것이 아니라 A1 셀과 연결하라고 돼 있어요. 자, 클릭했으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딱 누릅니다. 눌렀죠? 자, 그 다음에
차트 서식이 아니라 A1 셀로 연동시키기 위해서 자, 오른쪽 클릭하고요. 차, 하이퍼링크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차트 종류 말고요. 차트 제목 서식이 아니고요. 연동이 나와야 되는데 음, 텍스트 편집 아니고 데이터 선택 아니고 스타일에 맞게 다시 자, 클릭 드래그로 영역을 잡고 오른쪽 클릭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자, 얘를 선택했어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지 말고 자, 선택했고요. 어떻게 했냐면 선택했고 여기 위에 있죠? 수직 입력줄에 클릭을 해서 바로 는을 하고 선택할지 그냥 선택할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냥 선택해 볼까요? 그냥 선택으로는 안 돼요. 자, 다시 테두리 클릭했습니다. 수직 입력줄에 클릭하고 그냥 는 한 다음에 선택해 볼게요. 됐죠? 자, 이제 입력 단추 누를게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이 테두리에서 오른쪽 클릭하지 마세요. 자, 테두리를 클릭하고 수식 입력줄에 클릭한 다음에 는을 하고 나서 이 A1 셀을 선택하고 입력 단추 누르세요. 바로 들어가죠? 됐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로 축의 요겁니다. 왼쪽에 5씩 올라갔죠? 자, 클릭을 하고 클릭을 했습니다. 오른쪽 클릭, 그래서 축소식 들어갑니다. 들어갔으면 여기서 기본의 단위 기본을 5가 아니라 10으로 만들고 엔터 칠게요. 됐죠? 그 다음에 축 교차를 20으로 지정하라고 돼 있죠? 자, 보면은 가로 축 교차 있죠? 이 교차가 자동으로 돼 있잖아요. 자동을 축 값으로 바꾸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숫자를 20으로 한 다음에 엔터 치세요. 이렇게 20으로 한 다음에 엔터를 친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까지 만들어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금메달 계열 중에서 대한민국만 데이터 레이블 값. 자, 금메달이면은 요거죠. 클릭 한번 하면 이 금메달 막대가 다 잡히는데 한 번 더 잡으세요. 한 번 더 잡고 나서 자, 서식에서 선택 영역으로 갑니다. 서식이 아니죠. 디자인이죠. 자꾸 헷갈리네요. 디자인이죠. 차트 요소 추가해서 데이터 레이블에 가서 어디에 넣는 거예요? 바깥쪽 끝에. 안쪽 끝이 아니에요. 아까 필기 문제에서도 나왔었죠? 바깥쪽 끝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깥쪽 끝에 들어가는 겁니다. 됐나요?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범례는 아래쪽에 배치한 후, 자,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잖아요. 자, 범례도 마찬가지예요. 차트 요소 추가에 범례로 가서 아래쪽에 배치를 시킬 겁니다. 이걸 직접 클릭 드래그로 옮기면 자동화가 깨져버립니다. 자리를 비켜주지도 않아요. 자동화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형, 범례는 잡고 색, 윤곽선, 강조 1이라고 되어 있죠. 자, 들어가서 여기입니다. 여기 색, 범례 잡은 다음에 어제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도형 스타일의 색, 윤곽을 강조 1로 해라. 자, 테두리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이제 자꾸 떠서 들어가라. 예. 서식이라는 데로 가면은 이렇게 도형 윤곽선이 나와요. 도형 윤곽선에서 그다음에 여기에서 강조 첫 번째 게 파란색 강조 1. 뭐로 하라고 돼 있었죠? 강조 1이죠. 색 윤곽의 강조 1이니까 여기에서 윤곽선의 강조 1. 이게 강조 1이죠. 파랑이네요. 이걸 선택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마무리. 바깥에 아무데나 클릭. 끝난 거예요. 됐나요? 두께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네, 두께는 안 나왔으니까 두께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잘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차트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함수 들어가도록 하죠. 아, 위의 내용을 볼게요. 현재 이 문제는 옛날 문제라 2007 버전으로 되어 있는데 2016 버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커트라인이 혹시 나왔나 싶어서 보려고 한 건데 커트라인은 안 나왔네요. 점수할게. 이따 끝나고 나서 그 사이트 들어가서 그 몇 점이 합격 순위인지 한번 그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함수부터 하겠습니다. 함수를 하려면 메모장을 좀 가져와 줘야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불편해요.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는 했고요. 글자를 조금만 줄일게요.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서 일반 서식, 메모장에서 서식 같은 거 쓸 수 없어요. 컴퓨터 일반 문제 메모장에서 뭐 서식을 쓸 수 뭐 색깔을 바꿀 수 있다. 색깔 넣지도 못합니다. 검정색밖에 없어요. 그리고 편집에 들어가면 편집이 아니라 이제 서식에 들어가면 몇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뭐 이동도 바꾸기도 할 수 있고요. 날짜 시간. 요것도요. 날짜 시간은 F5예요. F5.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컨트롤 A가 전체를 선택한다는 것도 아까 나왔었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인덱스와 hlookup 함수를 사용해라 라고 돼 있어요. 사용해야죠. 사용하라고 돼 있으면 B3에서 26, B3에서 26 서울이네요. 지역 코드 B9에서 20, B9에서 20. 자, 지역 코드 나왔고요. 코드가 1, 2, 3, 4로 나왔고요. 이용하여 부산에서 목포까지의 부산에서 목포 유공을 구하여 I10셀에 표시하시오. I10셀이요? 여기에 나타내라고요? 나타내 보죠. 자, 먼저 수직 입력 클릭하고요. 여기에 어, 인덱스부터 들어갈게요. 인덱스 함수는 전체 영역을 잡아야 됩니다. 우선 영역을 잡아야 돼요. 그 영역이 여기 영역이에요. 여기 영역을 잡을게요. 절대값 할 필요 없죠. 채우기인들 할 거 없으니까. B3셀부터 E 6셀까지죠. 잡아놓고 이제 이 뒤에는 행, 열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행열이 나오면 되는데 자, 이 행에 들어갈 게 뭐냐? 우선은 이 지역 코드를 가지고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나타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뭐가 돼 있어요? 출발지는 부산이에요. 부산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산은 몇 번째 행이에요? 하나, 둘, 세 번째 에 있습니다. 세 번째, 3이라는 게 나와야 되죠? 3이 나와야 됩니다. 네, 3, 행이 3이죠. 예, 3이에요. 3에서부터 부산에서부터 목포까지니까 이 15,000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행이라는 3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우선은 여기다가 H 룩업을 쓸 겁니다. H 룩업 괄호 열고요. 뭘 따라가요? 따라가는 거는 얘를 따라가야죠. 얘. 서울을 따라가야죠. 자, 그래서 A 잠시만요. 요 부산을 따라가야 됩니다. 부산. 얘를 따라가는 거예요. 얘를 가지고서 얘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가 G10 G10을 따라가는 겁니다. G10을 따라가라. 콤마 어디서부터 여기까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B9부터 어디까지요? E10까지. 콤마 몇 번째 줄에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줄에 있죠? 그 다음에 글씨를 따라갔으니까 당연히 정확히 일치돼야 되겠죠?
괄호 닫습니다. 유사하게 아니라 정확하게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산은 하나, 둘, 셋, 세 번째 있으니까 3이 딱 지킬 겁니다. 세 번째 행이 지킬 거예요. 그럼 열 보죠. 열은 목포예요. 목포. 자, 목포 따라가기 위해서 H로 다시 들어갑니다. 바로 열고, 바로 열고. 요 목포라는 거 H 10세를 따라갈 겁니다. H 10세를 따라갈 거고 얘를 룩업할 거고 자, 콤마 영역. 여기 영역을 다시 잡을 거예요. 지역 코드표를. 그래서 B9부터 E10까지를 잡아주고 콤마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줄에 있잖아요. 2, 0. 자, 그리고 나서 룩업은 닫았고요. 이제 인덱스 괄호까지 닫아주는 거죠. 어렵죠? H룩업에 이 H룩업 두 번 들어갔는데 공식이에요. 뭘 보느냐? 이 부산을 보고 출발지 부산을 보고 여기서 부산을 찾아라. H10 이 목표를 보고 얘를 찾아라 이거죠. 그죠? 자, 행렬로 되어 있습니다. 행열. 세 번째 행, 네 번째 열. 그러다 보니까 15,000원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다 한번 해보죠. 는 인덱스 더블 클릭했고요. 보면 어떻게 나왔어요? 어레이, 영역 잡아라 이겁니다. 영역. 어레이는 영역 잡아라. 그 영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니까 필드 제목은 잡지 않은 거예요. 자, 콤마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행의, 로우가 행이고요. 컬럼이 열이에요. 행의 넘버를 잡아라 그랬는데 행의 넘버는 뭘 보고 찾을 거예요? H 룩업을 이용해서 찾을 거다 이겁니다. 그 H 룩업에서 우선 출발지의 부산을 선택합니다. 콤마. 그 부산이 어디 있어요? 여기 지역 코드표를 다 잡아주는 거죠. 다 잡아주고 여기 이제 어레이 테이블 어레이예요. 콤마 몇 번째 줄에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있는 걸 찾는 거죠. 두 번째 줄에 있다. 콤마 어떻게 있어요? 글씨를 따라갈 때는 정확히 일치해야 됩니다. 0을 써도 됩니다. 정확히 일치해라. 괄호 닫고 콤마 이제 행은 끝났으니까 열을 찾아야 돼요. 컬룸 열을 찾습니다. 이것도 뭐로 찾아요? H룩업으로 찾는 겁니다. 왜 H룩업으로 찾아요? 이 숫자는 수평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자, 먼저 도착지는 목포입니다. 목포 선택했고요. 콤마 지역 코드표를 다 잡습니다. 다 잡았고요. 콤마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있죠? 콤마 정확히 일치하죠? 괄호 닫고 다시 한번 맨 마지막 괄호가 빨간색이잖아요. 마지막 괄호는 검정색으로 끝나야 되는 거죠. 자, 입력 단추 눌렀을 때 15,000원이 답으로 나오는 거죠. 자, 만약에 출발지가 밑에 또 있고 또 있어요. 그럼 최후 인도로 내려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잡았던 H룩업에 여기에서 이 전체 부분 있죠. 이 전체를 잡았던 여기 얘와 전체를 잡았던 얘 이 두 가지는 다 절대값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F4 눌러서. 참고로 이름 정의 또한 절대값 상대 참조 아니에요. 절대 참조도 이름 정의도 다 절대 참조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내 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컴말 2급을 따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스펙을 더 쌓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줬습니다. 자, 두 번째 해보도록 하죠. 2번입니다. 자, 평가. 자, D14에서 총점이죠. D14에서 D23까지 이걸 총점인데 총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1위는 최우수, 2위는 우수, 나머지는 공백. 세 가지죠. 최우수, 우수, 공백 세 가지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if 함수를 썼다면 손가락 하나 펴서 if 두 번을 써주면 되는 거죠. 됐죠? 뭐 쓸 거예요, 여러분들? 순위 구한 최우수, 우수 그거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if 함수를 써야겠죠? 자, if 함수. if 바로 열고. 자, 먼저 총점이 랭크를 구해야죠. 랭크를 이용해서 k.eq 해서 먼저 총점 D14셀이 콤마 절대값 D 절대값 14부터 절대값 D 절대값 어디까지요? 23까지 잡고 가장 큰 게 1등이죠. 그러면 내림차수는 0이죠. 괄호 닫습니다. 얘가
인류인은 그랬으니까 는 1이라고 테스트를 해줘야 돼요. 는 1이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랬을 때 1이면 최우수가 되는 거죠. 자 이제 2위와 나머지로 구분되죠. 우수와 공백으로 구분되니까 우수와 공백으로 다시 구분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여기다 if 들어갑니다. if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이 그대로 다 복사되는데 여기다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단 얘는 2위일 때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수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큰 따옴표 2개. 그리고 if 2번 썼죠. 괄호 2번이 닫힙니다. 자, 이거를 여기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는 if 함수 들어갑니다. 더블 클릭. 그리고 랭크 들어갑니다. 랭크 EQ. 자, D 14셀 선택했고요. 얘는 그냥 상대 참조예요. 전체를 다 잡은 얘는 F4 눌러서 절대값을 만들어 놓고 내림차순 0. 바로 닫습니다. 얘가 는 1이면을 책정해주고 그럴 때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최우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if로 또 나눠집니다. if 다시 랭크 똑같이 하는 거예요. D14셀 선택하고 D14부터 D23까지 잡은 거는 F4 절대값 만들어주고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1등이죠. 바로 닫고 얘가 는 2등이라면 얘는 우수가 되고 그렇지 않은 거요. false 값. 참값은 우수고요. false 값은 거짓 값은 큰 따옴표 2개. if 2번 썼으니까 괄호도 2번 닫아주는 거죠. 입력 단추 누르고 채우기 엔드로 내려줍니다. 잘못 안 나온 게 아니라 빈 공간, 즉 공백 들어간 적어도 1, 2등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더블 클릭하면 1, 2등만 최우수 우수가 나오고 나머지는 다 공백으로 나오는 if 함수와 랭크를 써서 표현해 봤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나가도록 하죠. 세 번째 문제. 여학생의 육성회비 납부자 수를 구하여서 I 23셀에 나타내라 라고 돼 있어요. 여학생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죠.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 들어갔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베이스니까 전체를 다 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구하는 거예요? 납부자 수. 여학생의 납부자 수죠. 납부자 수. 그러니까 납부 여부를 구하는 거고요. 납부 여부. 자, 그 다음에 납부자 수죠. 납부자 수. 그러니까 D썸은 아니죠. 그러면 D카운트예요. D카운타예요. 카운트는 숫자만 세요. 여기 숫자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D카운타를 써야 됩니다. D카운타의 특징은 또 하나가 뭐냐면 비어있지 않은 건 다 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비어있잖아요. 비어있는 걸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와 두 번째 아무데나 잡으면 돼요. 글씨니까. 자,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D카운타 바로 열고요. 데이터베이스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어디까지예요? G13부터 어디요? I22까지. 필드 제목은 I13은 잡으면 안 돼요. 비어있잖아요. 비어있는 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나 두 번째, 즉 G13이든 H13이든 관계없어요. G13 잡아볼게요. 그 다음엔 뭘 구해야 돼요? 성별이 여자라잖아요. 그러니까 필드 제목 어디요? 필드 제목 이 여만 잡으면 안 돼요. 아까 필기할 때도 이 여만 선택했기 때문에 틀렸던 거였었잖아요. 필드 제목인 H13부터 H14까지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뒤에 글자 쓰라는 말은 안 나왔으니까 연결된 한자를 쓸 필요는 없고요. 자, 여기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디카운타. 데이터베이스죠. 다 잡습니다. 콤마. 그 다음에 필드 제목이 뭐예요? 여기 잡으면 안 돼요. 여기나 여기 잡는 겁니다. 자, 선택했어요. 콤마. 그런 다음에 성별이 여자인 것까지 걸어놨습니다. 입력 단추 누르면 5명이네요. 하나, 둘, 3명인데요. 아, 아, 여자의 납부자 술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오류가 아니라 여기 있죠. G13이 아니라 여기 I13을 잡아야 돼요. G13이 아니라 I13을 잡아야 됩니다. I13. 그래야 3명이 나와요. 왜냐하면 비어있지 않은 건 카운터로 세버린 거죠. 여기를 잡았으니까 비어있는 여기를 선택했어야죠. 예,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 선택한 겁니다. 여기를 잡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 선택하면 여기 글씨가 들어있으니까 카운터로 세버리잖아요. 예, 비어있어야지 선택을 하지 않겠죠. 개수로 세지 않겠죠. 예, 맞습니다. I 13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엔터 4번 문제 하도록 하죠. 4번 문제는 왼쪽 밑에 있네요. 사원 코드 A27에서 A23의 마지막 문자가 1이면 마지막 글자가 1이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과장 2면 대리 3이면 사원으로 세 가지네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알맞은 것 쓰라고 했으니까 right 함수 쓸 겁니다. left 안 쓰고 right 쓸 거고요. 인덱스는 행렬로 나타낼 건데 행렬로 나타낼 수 없죠. choose로 구할 겁니다. choose와 right 함수 두 개를 이용해서 답을 내죠. 자, choose 괄호 열고 right. 자, 그 다음에 괄호 열고 텍스트. 이 right 함수는 텍스트가 들어있는 A27셀 A27셀을 선택해서 콤마 오른쪽에는 한 글자니까 한 글자. 그래서 괄호 그냥 닫습니다. 이거 if 함수라면 는 1이면 는 2이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추주 함수는 그냥 1에 대한 답, 2에 대한 답만 쓰는 거죠. 그래서 콤마 1이 나왔을 때의 답은 과장. 다음 콤마 2가 나왔을 때의 답은 대리. 다음 콤마 3이 나왔을 때의 답은 사원으로 해서 바로 닫아준 거예요. 3명밖에 없잖아요. 여기도 보면 1, 2, 3, 4가 없죠? 4가 없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끝내주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죠. choose right 텍스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사원 코드 A27셀을 선택하고 콤마 몇 개의 글자냐? 한 개의 글자 찾는 거잖아요. 마지막 글자가 1이면 한 개 찾는 겁니다. 괄호 닫고 콤마 이제부터 답만 써나가는 거예요. 주주함수니까 과장, 대리, 사원 바로 검정색깔로 끝났죠? 입력 단축 클릭,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 이렇게 해서 나타내 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각각에 대한 점수가 80점대인 학생 수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수를 구해라. 그러면 count ifs가 되네요. sum ifs는 뭐예요? 조건에 2개 이상의 조건이 맞는 평균을 구해라. 두 사람이 조건이면은 에버러지는 평균을 구해라. sum은 합계를 구해라잖아요. 근데 우린 뭐예요? 80점대 이상인 학생 수 count를 구해라 했으니까 count ifs를 쓰면 되겠네요. 자, 엔터하고 count ifs 조건이 2개 이상이란 소리죠. 조건이 국어, 영어, 수학이 다 80점대. 80점대는 뭐예요? 80점대인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도 좀 주의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80점대 그러면 80점부터 89점까지잖아요. 그죠?
세 가지 조건이 다 80점대가 돼야 되니까 90점이 나와 있으면은 그거는 80점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냥 80점 이상이라고 돼 있으면 간단해요. 딱 세 개만 쓰면 돼요. 근데 80점 80점대인 학생 수를 구하여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보죠. 자, 먼저 조건을 구해야 조건의 영역 잡습니다. 국어 점수 다 잡아야 돼요. 국어 점수 다 잡겠습니다. H 27부터죠. H 36까지. 각각의 점수 80점. 제가 한 번에 다 구하는 게 아니라 각 이렇게 구하는 거죠. 아예 그러면 뭐 예. 자, 콤마 한 다음에 여기다 큰 따옴표. if 함수가 if가 뒤에 나와 있는 함수는 큰 따옴표로 두 번째 인수를 큰 따옴표로 묶으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 선택할 건 없잖아요. 80점대를 선택할 건 없기 때문에 글씨라면 선택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까 그 문제처럼. 하지만 지금은 큰 따옴표를 묶어서 처음에 크거나 같다 80, 콤마 아유 큰 따옴표 빼놨네. 이렇게 하고 콤마 다시 한번 잡습니다. H27부터 H36까지 한 다음에 콤마 큰 따옴표로 묶어서 이번에는 미만 90 미만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딱 80점대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채우기 앤들로 쭉 하면 나머지도 다 구해지겠네요. 자, 한번 해보자. 자, 는 count ifs 자, 조건의 영역 그거 다 잡았고요. 콤마 이 조건은 먼저 큰 따옴표에서 크거나 같다 80이 들어가고요. 콤마 다시 한번 조건을 다시 다 잡아서 이 영역에서 콤마 크거나 큰 따옴표하고 작다 90을 큰 따옴표로 묶어 주었습니다. 자, 입력 단추 체크했고요. 오류가 나왔어요? 볼까요? 80 이상과 그 다음에 90 미만. 80점대. 의 수를 구하여라. 카운트 이프스 H 27에서 H 36 됐고요. 80점대 이상을 구했고 그 다음에 90점 미만. 여기 37로 해놨네. 역시. 이 참 희한한 게 본인이 한 걸 본인이 못 찾아요, 이거는. 이거는 누가 찾아줘야지 그 장기도 훈수 두는 사람이 더 잘 보잖아요.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37로 돼 있어요, 여기가. 그렇죠? 여기까지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야 됐던 거예요. 여기가. 그렇죠. 이렇게 돼야죠. 자, 입력 단추 누르겠습니다. 네, 나왔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뒤에 명자 붙이게 돼 있죠? 그럼 여기다 클릭하고 뒤에다가 연결 연산자 한 다음에 뒤에 명자를 붙이면 돼요. 왠지 뿌듯한데요? 이게 제가 수업하는 걸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지금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증명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면 제대로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몰라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잘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자, 입력 단추 눌렀고요. 채우기 핸들로 쭉 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나왔죠. 자,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해서 함수 다시 한번 작업이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지 마시고 함수만 다 지우세요. 다 지우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것으로 해보셔야 돼요.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수업 끝나고 해야 될 게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셔서 대한상공회의소 자격인증 쪽에 가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날짜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봐서는 합격할 수 있는 게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는. 그러니까 요 주로 해서 접수를 빨리 하세요. 이때 접수하면 이날도 접수 날짜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 해야지 그러면 접수 날짜 안 나옵니다. 이거 다 매진돼 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다 하세요. 23일이든 27일이든 이 안에 여러분들이 적당한 시간 맞는 지역과 시간대를 맞춰서 날짜와 지역과 날짜와 시간대를 맞춰서 접수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한 필기 문제는 꼭 다시 한번 복습하셔야 돼요.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연습하셔가지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꼭 이 과정만 이한 과정만 하면 자격증이라는 것을 취득할 수 있으실 테니까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빠른 시간일 수도 있는데 오늘 뭐 시간 안에 엄청난 일들을 했어요.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새로운 것들도 있었고요. 차트 연결하는 것도 있었고 이 차트에서 링크하는 것도 있었죠. 차트 링크하는 거 테두리 클릭해서 수식이 멸줄에 클릭하고 면한 다음에 셀을 선택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새로 나온 부분들이 있고 함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질문사항 봤습니다. 질문. 표 3 한 번만 다시 한번. 표 3이요? 계산식에서 표 3이요? 예, 계산식에서 표 3 한 번 더 볼게요. 세 번째 거니까 요거네요. 데이터베이스, 요거죠? 예, 데이터베이스 카운트에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무 셀이나 잡는 게 아니었어요. 필드 제목을. 필드 제목에서 이쪽을 잡아야 됩니다. 여기를 잡아야 돼요. 이게 필드 제목.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무조건 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다 잡아주고요. 두 번째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필드 제목을 잡습니다. 세 번째는 조건. 뭐예요? 필드 제목을 포함해서 잡아주는 거죠. 여자니까. 만약에 남자라면요. 아마 이쪽에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예요. 얘가 이렇게 성별이 하나 오고 남자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잡아줬어야 됐을 거예요. 남자에 대한 납부자 수는 여기를 잡아줬어야 됐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없죠. 왜요? 바로 있으니까. 이럴 땐 여기를 잡아주면 됩니다. 만약에 별도로 이쪽에 여자가 돼 있다. 그러면 여기 잡으면 안 돼요. 별도로 돼 있는 부분을 잡아야 됩니다. 문제 별도 영역을 잡으라고 지시돼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해되죠? 지금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어쩌자는 거죠? 예. 그래서 세 번째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해봤고요. 자, 또 뭐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한 번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나 아니면 뭐, 예, 없어요?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주말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한 번씩 매일같이 한 번씩 문제는 푸세요. 필기든 실기든.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닙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그때 접수 안 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퇴장하시면 됩니다. 네. 예, 이제 저도 나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